안녕하십니까, 순준쌤입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명회 시간과는 좀 다르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교육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발표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게 하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누적 학점과 출석률이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누적 학점, 출석률 두 가지입니다. 그게 기준선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학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기준학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 학기, 학기당 기준으로 해서 총 6학기인데요. 매 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학기당 교과는 29학점, 창체는 3학점이고요. 창체가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들이 창체 영역에 포함이 되겠죠. 교과 영역에서 우리가 학점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생각하시면 단위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수업 들어가는 교과를 한 단위라고 부르죠. 수학은 보통 4단위나 5단위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보통 4단위인데요. 일주일에 4번 수업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이제 4학점이 이수되게 되는 겁니다. 40점 이상이면 이수가 되고요. 40점이 안 되면 미이수 제도가 되는데 이수와 미이수 제도는 20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2022년도 내년도입니다. 올해 중3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2년도에서부터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부분 도입이 되는 거죠.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는 크게 변경되는 게 없고요. 2025년부터 전면 도입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2021년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주 격동의 장이 나타나겠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다 일반고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입시제도가 개편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대상자들도 초등학교 6학년들이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마 굉장히 축소가 될 테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 두 가지로 이원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에서 수능에서 논술형 혹은 서술형 시험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고 좀 복잡한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한 학점에 대한 그 시간 제한도 있는데요. 2024학년까지는 50분이 17회가 되어야 한 학점, 즉 한 단위가 됩니다. 우리가 한 학기에 17번 17주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50분씩 해서, 즉 1시간 수업이죠. 1교시가 고등학생은 50분입니다. 1교시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7주를 하면 한 학점이 되는 거죠. 이게 1단위, 한 단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단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2025년부터는 학점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용어만 달라지는 거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고등학생들은 고교학점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제도이고요. 대신 교과의 선택의 폭이 좀 더 다양해질 거라는 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방향이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현재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창체의 영역 이 아마 봉사가 배제가 되고 자율하고 진로 동아리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뒤에 가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교육부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현재 고교교육은 대입에 종속되어 있다. 이것은 뭐 고교학점제가 된다고 해서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나친 성적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소수 상위권 학생,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를 몇 명 갔느냐, 의치안을 몇 명을 갔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로 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앞으로도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교육부의 개선 방향은 교육부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함으로 있어서 선택권은 학생들에게 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학생들이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이런 진로를 선택했고 또 내가 이런 교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수업을 다 세팅해 놓고 그걸 학생이 그냥 듣는 상황이 아니라 학생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긴다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이나 평가에 대해서 교사의 자율성이 강화가 되긴 하겠죠. 이제 성취도 평가니까. 그리고 모든 학생에 대한 책임 교육 실현,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 아닙니까? 모든 학생에 대한 책임 교육이 고교학점제가 되면 가능하고 현재는 뭐 가능하지 않다는 건 동의할 수 없는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고교학점제의 진행 과정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인데요.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건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2025년 되기 전까지라도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청에서 교과를 편찬을 하고 그런 수업을 일반 학교에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요. 진로 학업 설계에 있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좀 늘릴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학생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수강 신청을 학생들이 하게 되는데 지금도 수강 신청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본 수업이라든가 선택 수업을 종이에 적어주고 선택 수업 중에서 이런 걸 선택하라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죠. 지금은 진로 선택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모든 선택, 일반 선택까지도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지만 현재도 수강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 그리고 수업 운영과 학생 평가가 달라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취도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공통교육 과정이라서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하고 똑같아요. 성취도도 나오고 등급도 산출이 됩니다. 이제 2학년, 3학년 때부터 배우는 모든 선택 교과에 있어서는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거죠. 공통교육 과정 1학년 때 끝날 테니까. 그럼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성취도로 나오기 때문에 5단계 성취도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급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그 등급이 학생들이 입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진로 학업 설계부터 시작해서 수강 신청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진로 선택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교과를 들을 건지에 대한 선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등급이 산출돼요. 이 복잡한 과정을 학생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저는 상당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될 부분이고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앞당겨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학교 과정에서 자기의 진로와 계획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진로 선택이나 학업 설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등급을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 넘어야 되는 언덕이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 부분은 또는 학부모님들도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와 미수를 제가 지금 안 보고 넘어왔는데요. 이수, 미수는 2025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뒤에 얘기가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